장규 아유, 교수님 부탁드립니다. 과분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. 그 제가 고혈압 전공은 아닌데 그 다행히 그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시도한 내날 디너베이션 세라피에 그 세 차례 다 인발부가 돼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처음 그 메디트론에서 1세대 내날 디너베이션 디바이스를 가지고 이제 막 RCT에 이제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지방에 계신 선생님이 한 번 저한테 환자를 보내주셨는데요. 18살 먹은 그 저기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고등학생이 이제 부모님이 없어서 어디 시설에서 있는데 매일 라면을 먹다 보니까 체중이 이제 100kg이 넘고 그 식이 습관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혈압약을 10개를 먹고 있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내날 디너베이션을 해달라 막 그래서 그냥 그 인디케이션이 안 돼서 내날 디너베이션을 못 하고 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실리악의 그 심파세틱 갱글리온을 부르셨나요? 그 보툴리늄 톡신으로 이렇게 그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그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했는데요. 의외로 혈압이 굉장히 잘 조절돼서 근데 이제 보툴리늄 톡신이 사실 3에서 6개월까지 못 가기 때문에 계속 리피트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체중 조절하면서 했던 케이스 그때 경험이 있어서 아 이게 그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그 심파세틱 그 톤을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과연 어떻게 줄여주냐 이 어퍼런트 내날 심파세틱과 이퍼런트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특히 어퍼런트가 그 모든 그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심파세틱 드라이브의 가장 중요한 소스가 되고 그 이퍼런트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은 혈관과 심장에 작용해서 바스컨스트릭션, 컨트랙티 증가시키고 여기 이제 내닌 시크리션을 증가시켜서 이제 고혈압의 그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끊어주는 방법으로 이 엔도바스큘라 쪽으로 접근해서 그 엔도셀리움에 열을 가하면 그 바깥 페리 그 어드베니처 바깥쪽에 있는 심파세틱 너브가 이제 한 8, 90% 이제 그 어블레이션 될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. 실제 동물 실험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블레이션을 하고 그걸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이 정상 그 혈관에 비해서 좀 어블레이션 한 곳에 이제 스카가 왔고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너브가 이게 그 손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능을 안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이쪽 그 내날 디너베이션 했을 때 그 키드니에서 노르에피네린 레벨이 확 떨어져서 이 그 내날 디너베이션이 내날 심파세틱 톤을 확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애니멀 스터디 근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그 1세대 메디트로닉이 2010년도쯤에 이제 저희 나라에서 한 열 몇 개 기관이 했고요. 저희도 한 16명 정도 그때 했었었는데 이게 이제 디바이스가 내날 아테리의 어떤 한 점을 어블레이션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토크를 줘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어퍼 쿼드란트 뭐 저쪽 뭐 이쪽 이렇게 노어 쿼드란트 이렇게 네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져야 되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 시술자의 그런 그 용기 그런 이렇게 마음의 부담 이런 거가 많이 작용하는 그런 디바이스였습니다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이런 그 혈관을 그 포 쿼드런트 어블레이션을 두 번 정도 이렇게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디바이스였었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세보 컨트롤드 그 오픈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이 심플리시티 2여서 이제 란셋에 2010년도에 발표됐을 때만 해도 3개월, 6개월에 그 오피스 BP에 있어서 엄청나게 그 내날 디너베이션이 이제 그 컨트롤에 비해서 감소시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고혈압의 그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이제 받았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이제 그 아까 말한 15개 대학병원들이 모여서 글로벌 심플리시티 코리아 트라이얼 레지스트리를 해가지고 이제
그때 이제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요. 6개월, 12개월 보면 그 심지어는 그 27까지 떨어지는 한국인이, 그래서 서양인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그 RDN에 더 효과적이지 않냐,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불과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그 심플리시티 3 트라이얼을 했는데, 그때 이제 FDA가 쉔을 해라, 그러니까 이제 그 대조군에 들어간 사람도 마치 그 RDN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시술을 받으라, 실제 RDN을 하지 않아도 뭐 펑처를 하고 뭐 카테터를 올려서 엔지오까지는 해라, 뭐 이렇게 하는 쉔 컨트롤도 트라이얼을 해봤더니 디노베이션 한 군에서 이제 전후에 혈압 차이가 물론 떨어졌고, 그렇지만 쉔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서 두 군 간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.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RDN은 이 쉔 컨트롤 트라이얼 해보니까 실패를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많은 저기 카디올로지스트들이 실망을 하게 됐는데요. 그 후에 이제 그 몇 년에 걸쳐서 이것이 왜 실패했느냐를 이제 뭐 분석한 페이퍼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히 요약해 보면, 이게 싱글 일렉트로드로 이제 4쿼드란트 어블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시술자 경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고, 풀 서컴프렌셜 어블레이션 한 게 심플시티 3에서는 한 5%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.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흑인은 이런 RDN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 참가 후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, 그 전까지는 약을 제대로 안 먹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약물을 먹으면서 아까 앞에서 보면 이제 혈압이 다 시술 후에 이제 임상 시험 참가 후에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제 실패했을 거다.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디바이스 문제랑 오퍼레이터의 익스피리언스 문제가 대두가 돼서, 이제 그 후에 이제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RDN 디바이스들이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. 그래서 메디트론이 이제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여기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고민하다가, 이런 스파이럴 형태의 카테터여서 이 여기다 가이드 와이어를 넣었을 때는 이제 이것처럼 이제 일직선이지만 가이드 와이어 빼면은 이렇게 스파이럴 모양으로 그 내날 아테리 월과 자연스럽게 컨택하게, 그러니까 네이브 부분에서 컨택하게 하는 그런 카테터를 만들어서 그 오퍼레이터의 그런 그 테크닉에 기대지 않고 디바이스가 저절로 이제 이렇게 하는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와이어를 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내날 아테리 월에 이렇게 컨택이 돼서 되게 톨토스한 부분에도 쉽게 하고, 심지어는 이런 그 내날 아테리의 이런 이렇게 브랜치에도 이제 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. 디바이스가 6브랜치 가이딩 카테터에다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그 프로파일이 작고 60초만 이제 에너지를 델리버리 하니까 이제 시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짧아졌는데요. 여기서는 이제 이런 디지털 브랜치까지 그 지져야 되니까 사실 뭐 아주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란셋에 그 이분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스터디를 발표했는데요. 과거에는 이제 저항성 고혈압 환자만 이제 인발부 시켰는데, 요 저항성 고혈압이 아니고 고혈압 약제를 하나나 세 개 정도 먹는데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고혈압 환자에서 트루 저항성 고혈압 환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를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쉔을 했습니다. 그래서 6개월째 보니까 그 내날 디노베이션 군이 그 쉔 군보다 그 앰뷸러터리 BP는 한 이 정도, 한 7에서 8 정도, 역시 오피스 BP도 그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. 특이한 점은 이제 고혈압 환자인데 약을 아직 안 먹는, 시작하지 않은 혹은 약을 끊은 그런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RDN과 쉔을 비교했더니 이 환자군에서도 마찬가지로 5에서 6 정도 이렇게 그 앰뷸러터리 BP, 뭐 오피스 BP는 더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하게 나서 이게 RDN이 쉔 컨트롤에서도 환자를 잘 셀렉션하면 워킹한다. 더군다나 진짜 고혈압 환자가 아닌 그냥 일반 고혈압 환자에서도 이게 워킹하는 디바이스다라는 거 이제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
두 번째 이제 디바이스는 그 이제 라코로라는 네코로라는 그 회사인데요. 여기가 이제 일본 오츠카에서 여기를 이제 사들여서 이제 지금은 오츠카 일본 오츠카에서 이제 이거를 주관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나디언스라고 그래서 이런 그 울트라 사운드를 내서 열을 발산시키는, 그다음에 이 발론 안에서는 이제 찬물이 돌아가서 그 네노나트리 월에는 영향을 안 주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처음 환자 했을 때 그 모양인데요. 보면은 이제 초음파를 내면은 조금 이따 초음파 나올 텐데요. 예,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요. 그래서 되게 이렇게 초음파를 주면은 그렇게 그 옆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이제 델리버리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 발론 안에는 계속 그 찬물이 돌고 있어서 그 네노나트리 엔도셀륨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술은 이렇게 그 브랜치까지 안 가고 네노나트리 월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1cm 간격 뚜고서 이제 하면 되는, 비교적 이것도 그렇게 시술은 굉장히 이제 코로나의 인터벤션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시술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 라디언스 하이테인 솔로 트라이얼을 이제 2018년 란셋에 발표했을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제를 이제 안 먹거나 2개 정도 먹는, 그래서 2달째 그 앰뷸러터리 BP 데이타임 그다음에 24시간 보면은 이제 그 한 5에서 6 정도 이렇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바스켓 타입 그 RDN 디바이스인데요. 데넥스 시스템이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한독 그 제약회사의 자회사인 한독 칼로스 메디칼에서 이제 개발해서 현재 임상 시험 중인데요. 요거는 이렇게 바스켓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 세 군데에서 이렇게 컨택이 됩니다.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그 네버를 밀면은 이것이 이제 펴지면서 그 베슬 사이즈에 맞게끔 적절히 아포레트가 조절해서 이제 컨택이 되면은 그때 이제 이런 그 에너지 델리버리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하고, 여기 이제 템퍼러처와 이제 레지스턴스가 이제 여기 나오면서 잘 지금 지져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그 RDN 그 카테터를 그 네노나트리 오스에다가 놓고 가이드 와이어 넣고 014 와이어 넣고 이제 이걸 민 다음에 이제 컨택 시킨 다음에 어블레이션 에너지를 보통 이제 60초 정도 두거든요. 그래서 네노나트리 한 2군데 정도 하면 되니까 한쪽 하는데 총 120초 2분 정도 걸리고요. 반대쪽 돌려서 하니까 이제 그 총 4분 정도, 실제 에볼레이션 하는 타임은 4분 정도고, 혹시 부족하거나 네노나트리 길면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이제 총 시술 시간이 이제 끝나게 되는 비교적 편리한 시스템이고요. 예, 이게 이제 디바이스인데 여기에 단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단추를 밀면은 이게 이렇게 펴지고 당기면 닫혀지고, 그래서 요거를 그 다 밀면은 이제 8mm까지 올라가고, 이제 적당히 밀면은 이제 5에서 6mm까지 이제 자기가 그 NGO에서 그 네노나트리 그 사이즈를 보고서 할 수가 있고요. 이렇게 이제 밀어서 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이거를 이제 확장을 하면은 이쪽에서 컨택이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알려주면은 컨택이 좋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열을 한 60초 가하고, 그때 이제 관건은 이제 이게 어블레이션을 하면은 뭘로 하든지 통증이 꽤 상당하기 때문에 그 미다돌람이랑 이제 펜타닐 같은 걸로 충분히 이렇게 재우고, 그러니까 통증 조절을 잘 하면은 이제 환자가 전혀 그 자기가 받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쪽 2번 하고, 예, 반대쪽 옮겨서 2번 하고,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시술이 다 끝나게 되고요. 이런 그 의료기기는 임상 연구가 이제
이런 피저빌리티 이제 트라이얼이 있고 그 피저빌리티 트라이에서 이거 사람한테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보통 삼상하는 것처럼 유효성 평가 시험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한 그 총 16명에 대해서 식약처 그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일럿 트라이얼을 했고 이제 저희가 한 네 군데가 있는데요. 서울성모병원에 아마 가장 많이 인노를 해서 한 10명 정도 인노를 했나 그랬을 겁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 여기 할 때는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이제 등록시켰고 프레셔 타임은 이제 한 20분 정도 평균 됐고요. 아까 보였듯이 그런 이렇게 바스켓 타입으로 하고 3개월째 분석 ABPM 오피스랑 ABPM을 했을 때 그 오피스는 뭐 그 한 20 이상 그다음에 요건 10 이상 정도 차이 나서 숫자가 너무 적었지만 그 여기서 그 안전성 이슈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. 어떤 사이드 이펙트 하나도 없어서 시약처에서 그 허가 임상을 이제 승인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런 넥스트 제너레이션 RDN 디바이스는 그 메디트로닉의 심플리시티, 그다음에 오츠카의 그 발론 울트라사운드, 그다음에 한도 칼로스의 이런 그 데넥스 카테터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 하고 있고 쉔그룹이랑 비교해서 24시간 활동 혈압을 5에서 10 정도인데 제가 이제 고혈압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혈압약 하나가 5 정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1.5개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한독에서 이제 한국 전체에 그 피보탈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3상이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유효성이 입증되면 이제 실제 그 임상에서 코드를 잡고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140명이 등록 예정이고 29개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그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트라이얼하고는 달리 그 쉐문 하지는 않고 그냥 환자가 왔을 때 이제 요 RDN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든 이런 두 가지 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쉐문 이미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요. 굳이 이제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서머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향후에 RDN이 보완할 점은 어떤 환자가 이게 그 효과가 있을 거냐, 어떤 환자는 효과가 없을 거냐,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냐. 그다음에 트랜스 나디알로 RDN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굉장히 파퓰러해질 것 같고요. 현재 이제 데넥스 RDN 임상시험 후보자는 3개의 약물로도 조절이 안 되는 환자입니다. 그래서 하나에서 0에서 3개여서요. 4개를 먹고 있으면 하나를 줄이셔야 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물 복용을 원치 않거나 3개 정도 먹는데도 이렇게 약 조절이 안 되거나 이제 약을 좀 줄이기를 원하는 환자하고요. 그다음에 약물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던 환자들이 조금 그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. 예. 앞으로 이런 그 고혈압 치료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았으면 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